뉴욕 증시가 4월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는 1% 넘게 계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기술주들의 반등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휴일 동안에 우리는 하루 쉬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분을 약간 소급해주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그동안 증시를 괴롭혀왔었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바뀌면서 미국 증시를 크게 끌어올렸고요. 기술주들에게 큰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같이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공매도의 재개가 언제쯤 될 것인가, 이 부분들이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공매도 금지의 만료 기간이 다가오게 되면서 이제 이번에 다시 공매도를 시작하게 될 것인가, 그런 부분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공매도를 그냥 다시 재개하기는 어렵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전산화 작업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도 좀 있거든요. 뭐 여기다가 이제 불법 공매도 또 이번에 적발된 게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공매도 재개 시기를 이제 점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자, 이 부분 같이 알아보도록 하고요. 최근 들어서면서 연기금도 조금 달라졌다고 합니다. 네, 그동안 계속적으로 순매도만 하면서 약간 공공의 적 같은 모습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매수를 계속적으로 해주게 되면서 연기금의 매수를 통한 그런 주가 바닥 또 반등,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연기금 매수 포인트 같이 알아보도록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5월 7일입니다. 시간이 금방 지나갔네요. 그죠? 네, 휴일이 시작한 것 같은데 그냥 끝나버렸어요. 네. 자, 어쨌든 그래도 이번 주도 짧죠? 네. 만기일도 끼어있기도 하고요. 월요일 날이 스킵이 됐기 때문에, 지금 화, 수, 목, 금 4일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상황이라면은, 네, 일단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 있을 때 바짝 끌어올릴 필요도 있겠죠. 자, 일단 만기일 때문에 우리는 약간 부담스럽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상승 분위기를, 완전히 이제 잠재우지 못할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가 거의 뭐 폭발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우지수가 0.46% 상승했지만 나스닥은 1.19% 크게 올랐습니다. 지금 다우지수는 4일 연속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S&P 500과 나스닥은 3일째 상승하고 있고, 나스닥은 3거래일 동안 매일 1% 이상 상승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수치상으로만 보면은 1%씩 3번이니까 3% 정도로 볼 수 있겠지만 4% 이상 상승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래서 이 지수 자체가 이렇게 한 4% 이상 상승하게 돼버리면 종목들도 굉장히 크게 상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국내 증시에 그대로 소급이 된다면, 네, 긍정적인 포인트가 오늘 시장에는 크게 나타날 수 있겠죠. 자, 중심은 반도체에 있으니까 반도체를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군들 위주로 종목군들 움직임들이 나타났다. 이 부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실업률이 예상했던 것보다 나쁘게 나왔죠. 자, 우리가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됐습니다. 자, 지금 실업률이 3.9%로 높아졌어요. 그 다음에 비농업 부문 고용이 17만 5천 명 정도 증가되면서 이전보다는 완화됐고, 평균 임금도 3.9% 정도 올라서 예상치를 밑돌았다. 자, 일단 파월 의장이 이런 얘기를 했었죠. 네, 이 고용지표에 따라서 금리를 더 올릴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시장이 안 좋게 나타났죠. 자, 실업률 지표가 이제 4%대로 나오기 시작한다라면 이제 다음 달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4%에 진입하게 된다면 금리 인하를 더 빨리 끌어다 당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실업률 4%라는 것은 부양이 필요한 그런 시기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4%대를 기준으로 해서 4% 아래로 떨어지거나 4% 정도 나오면 금리를 인상을 한다든지 그런 얘기들, 그 다음에 실업률이 4% 이상 넘어가게 되면 금리를 인하하는 그런 형태로 가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날 수가 있죠. 그러니까 4%를 기준적으로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근접하고 있다라는 것이 조만간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얘기가 되죠. 근데 시장이 이 금리 인하에 너무 집중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금리 인하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또 시장 경제가 안 좋아졌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다지 썩 훌륭한 건 아닌데, 근데 아무튼 지금은 고금리가 너무 부담이 되니까 금리를 낮춰야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연준 당국자들의 발언도 주목을 같이 받고 있습니다. 톰이네요. 톰. 네, 톰이 뭐라고 했느냐? 현재 정책 금리 수준이 인플레이션을 결국 목표 수준으로 낮아지게 할 것이다. 이게 정책 금리에 대한 부분들을 굳이 따지지 않아도요. 그냥 냅둬도 인플레이션 알아서 낮아집니다. 그래서 뭐 굳이 정책을 뭐 이렇게 심각하게 써야 될 이유는 없겠죠. 근데 어쨌든 금리를 더 인상하지는 않겠다. 할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된 거고요. 존 윌리엄스. 존은 뭐라고 했느냐? 결국엔 기준금리가 내려가게 될 것이다. 조금 더 많은 데이터를 모아야 되겠지만 결국엔 기준금리가 내려간다. 그러니까 전부 다 금리 인하 쪽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났고, 올해 금리 인하가 없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했었던 그 전문가들의 어떤 의견들이 9월에 첫 번째 금리 인하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9월에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은 한 2차례 정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저는 올해에 한 4차례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안 되겠네요. 연준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이제 3차례 정도 예상했었는데 그것도 9월에 금리 인하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최소한 이제 3차례 이상 나오려면은 적어도 6월, 늦어도 7월, 8월 정도에는 돼야 되는데 9월까지 가면은 금리 인하는 2번 정도밖에 예상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그거라도 일단 하게 된다라면 상황이 좀 많이 달라질 수는 있겠죠. 자, 그리고 종목들 내용들 잠깐 살펴보면 디즈니의 주가는 2%대 상승, 우버는 3% 올랐고요. 자, 버크셔 해서웨이도 주주총회를 열고 나서 1%대 상승을 했다. 자, 버크셔 해서웨이는 계속적으로 이익률이 증가하네요. 분기 영업이익이 39% 증가했다. 그래서 투자회사가 참 좋긴 좋은 것 같긴 해요. 그죠? 마이크론은 4% 이상 상승세를 보였고요. 전체 다 좋았네요. 그죠? 대형 기술주들도 테슬라와 아마존 1%대 올랐고요. 엔비디아는 3%대 상승, 메타 역시 3%대 상승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1%대 상승, 애플만 소폭 하락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대부분 다 올랐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만 딱 놓고 보시더라도 기술주들이 금리 인하에 얼마나 많이 민감한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반도체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일 상승하고 있고요. 엔비디아가 지금 $900 다시 되돌파하면서 쭉쭉 치고 나가는 모습이죠. 매일 급등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양새가 국내 반도체 종목군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을 것이다 판단됩니다. 반도체 종목군들의 반등이 이번 주 정도부터 시작될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조금 빠른 감은 있긴 있는데, 자, 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나라 반도체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일단 상승 포인트가 또 연결이 되더라도, 자, 지금 미국이 3일째 올랐잖아요. 그럼 약간 조정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만기를 앞두고서 되게 애매하면서도, 요것은 머리를 좀 잘 짜야지 되는 그런 스토리를 좀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고 나서 미국 증시가 약간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라면 횡보 또는 이제 그 지수 포인트를 맞추려는 움직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전부 다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상승 흐름 뭐 지속될 것이다, 뭐 상승할 것이다 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시작점을 지금으로 잡을 것인지 아니면은 이번 주 만기일 지나고 나서로 잡을 것인지는 봐야 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는 5월달 하반기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5월달은 초반부는 별로였고요. 중후반부 들어가면서부터 주가가 반등하는 경우들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을 만기를 기점으로 해서 증시가 더 많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가면요. 공매도의 재개는 언제쯤 가능하겠는가요? 글로벌 투자은행, 이 IB라고 하죠. 이 투자은행의 불법 공매도가 또다시 적발됐다. 이놈들은 그런 줄 몰랐다. 뭐 오류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던데 정말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법을 세게 매기든가 공매도를 쳐가지고 이
벌어들인 그런 거 곱하기 한 3배 정도를 더 뜯어가지고, 네, 아주 그냥 파산시키는 거. 한국에서 공매도 치면은 파산이다. 불법 공매도하면 파산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이런 걸 너무 안 하는 거죠, 뭐. 자, 어쨌든, 네, 공매도 전산화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 얘기입니다. 이 공매도를 전산화시키게 되면, 이제 불법 공매도한 내용들을 모두 다, 네, 적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진짜인지 모르겠네요. 네. 기관 투자자와 위탁증권사, 한국거래소가 3중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는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그래서 당국이 마련하고 있는 전산 시스템은, 네,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차단하고 주문 단계에서 걸러내지 못한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한 경우 거래소의 중앙 차단 시스템을 통해 자동 적발하는 방식이다. 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는 지금 현재 생각일 뿐이고요. 여기까지 가려면 아직 전산화를 더 많이 해야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여기다가 우리나라 그 공매도에 대한 그런 기울어진 운동장,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들의 담보비를 105%로 낮춰줄게요. 뭐 그 얘기 했잖아요. 그때 개인들이, 네, 우리가 언제 공매도 치고 싶다고 그랬냐? 우리를 공매도 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에 대한 이런 기준점을 조금, 네, 다르게 해라. 이런 얘기인데, 정부는 계속적으로 그냥 다른 다리만 긁어대고 있는 모습이죠. 네. 자, 아무튼, 네. 전산화에 대한 부분들이 당연히 필요하게 하겠습니다. 이게 쉽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지금, 금융당국에서는요, 올 상반기까지는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정부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필요하다면, 이거는, 확실히 해소되기 전까지 공매도 금지 계속 가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좀 뭐 지켜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그럴 것인지 아닌지는 좀 봐야 되겠죠. 자, 어쨌든 네, 공매도에 대한 이런 그 내용들은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논란이 될 텐데, 만약에 이번에 공매도의 그 금지가 조금 더 다시 연장이 된다라면, 네, 1개월이든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연장이 된다라면, 네, 증시에는 또다시 호재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조만간 이제 6월 달부터 재개였나요? 7월 달부터, 6월 달까지 금지였죠?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조만간 또 결론이 나기는 해야 될 텐데, 그죠? 자, 지금 보면은, 네, 주식을 보유한 것처럼 속이고 공매도를 주문하거나 이미 대여해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식을 다른 부서에 매도를 하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시스템, 전산화 시스템이 잘 안 된 것에 대한 어떤 그 부족함이 많았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요것만 조금 잘 전산화 시켜서 해놓으면 이제 불법 공매도가 없다라고 하면 공매도가 있어도 주가가 그렇게까지 한쪽으로만 쏠리는 그런 영향은 받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진짜인지 아닌지는 뭐 알 수가 없겠지만. 네, 아무튼, 네, 무차입 공매도를 원천 차단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네, 쉽진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동안 적발이 어려웠던 정상결제, 무차입 공매도까지도 걸러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 약간 그, 방어벽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그죠? 네, 이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일단 해집어 놓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보완해서 방어벽을 다시 세우고, 또다시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또, 침투하게 되면은, 또 거기에 맞춰서, 네, 백신 같은 개념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는, 네,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 부분이겠죠. 불법 공매도가 그걸 막는다고 해서 그렇게 안 할 뿐이지. 그러면 그렇게 안 하면 되지. 라고 하고, 다른 방법을 또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좀 더, 걸리기만 해봐. 니들 다, 네, 엿먹는 수가 있어. 뭐, 이런 식으로 가야지 되는데, 이런 게 조금 아쉽죠. 자, 어쨌든 전산화라도 빨리 해서,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고요. 네, 아직도 공매도를 이게, 네, 공매도가 금지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공매도는, 네, 이런 쪽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네, 이게 완전히 뭐 넌센스 아닙니까? 그죠? 네. 자, 아무튼,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공매도 재개는 상반기 중에는 좀, 이번에는 바로 재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 보이죠? 그래서, 조금 여유있게 공매도가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조금은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전산화 작업을 할지 안 할지는 이제 뭐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보도록 하자고요. 네. 자, 그러면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연기금이 달라졌어요. 네, 그동안 팔기만 하던 애들이 이제는 좀 달라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폭풍 매수한 종목은 무엇이냐?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샀대요. 네. 이 연기금이 그동안 계속해서 팔기만 해가지고요. 완전히 공공의 적이었잖아요. 얘네들이 그동안 보면은 20년도부터 팔았던가요? 네. 그때부터 팔아가지고 지속적으로 팔아치웠었는데, 얘네들은 이 주식뿐만 아니라 실물자산을 대부분 많이 팔아, 빌딩도 팔아먹고, 막 그래가지고 현금화를 많이 시켜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현금 부자 같은 느낌을 좀 가지고 있어요. 자, 근데 얘네들이 지금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이제 매수를 좀 할 때도 되긴 됐어.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해준 것도 좋긴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매수가 좀 들어와 줘야지 뭔가 이제 얘네들도 주식을 좀 채운다든지 이제 저점에서의 매수라는 어떤 부분을 통해서 이제 연기금의 어떤 그런 잔고도 많이 불려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같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는 부분이 좀 되는 건데, 일단은 급등한 종목은 덜어내고, 네, 그 다음에 긍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을 많이 담아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매수 1위는 삼성전자, 그 다음에 기아, 셀트리온, LG에너지솔루션, LG이노텍, 아모레퍼시픽, 포스코홀딩스 이런 종목군들로 진행됐는데 그동안 이제 낙폭이 컸던 종목군들 위주로 매수세에 나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20년 5월 이후에 4년 만에 석 달 연속 순매수를 유지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얘들이 정말 그런 것인지 확실히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제부터라도 매수해준다라면 괜찮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그죠? 반대로 이제 그 매수세가 나온 종목군들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됐지만 HD 현대일렉트릭하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종목들은 팔아치웠다. 이 종목도 이제 주가 수익률이 좋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익을 좀 냈고 이제 저가 매수를 통해서 또 다시 이제 수익을 내면 좋겠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20년도 하반기부터 지난해 말까지 30조 원에 육박하는 순매도세를 나타낸 바가 있다.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었다. 어쩌고저쩌고. 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일단은 순매수 위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그 기관들의 어떤 매수를 통해서 주가가 더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연기금이 매수를 하기 시작하게 된다라면 이제 그 지수의 바닥점에 대한 자신감이 더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국민연금이 지금 현재 보면은 국내 주식 비중이 13%, 그 다음에 올해 목표 비중이 15%입니다. 요거를 다 맞출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한 2% 정도 더 비중을 채워야 한다라고 들어온다면, 매수 여력이 훨씬 더 많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국민연금이 그동안 비중이 많았으니까 나는, 너희들을 팔아야 되겠다라고 얘기했었다라면, 지금은 비중이 적어졌으니까 이제는 너희들 사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와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뭐가 됐든지 간에 국민연금 또는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우리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나쁜 소식은 아니죠. 네,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금리 인하 기대감에 의한 미국 증시의 상승, 요거는 이제 긍정적이죠. 네, 3일 연속 상승했기 때문에 기대감이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공매도 재개는 언제쯤일까? 네, 이번에는 바로 연결되기 어려워 보이죠. 그래서 하반기에 한 번 더 금지에 대한 연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전산화 작업이 적어도 연말까지는 가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니까요. 네, 내년 때쯤에 네, 금리 인하를 공매도 재개를 생각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 보이죠. 자, 근데 연기금이 달라졌다. 이제 연기금도 이제 슬슬 매수를 하기 시작하는 장이 왔다라면 시장이 완전히 바닥을 탈출하고 상승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기금조차도 매수한다라는 것은 대단한 이슈가 될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변수를 고려하면 주식 매수를 하기가 어려워진다. 적당한 지지선과 목표가를 정했다면 그냥 매수하자. 이것저것 따지고 있다가 주식이 올라가 버리면 후회만 남게 된다. 자, 이런 경험 많으시죠? 네, 적당히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분위기 상당히 좋게 출발할 것 같죠? 기대감 가지고 출발해 봅시다. 자, 오늘 모두 화이팅 하시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장중시장 때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